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의 레딩오입니다. 오늘 할 것은 바로, 아주 얼마 전에 엄청난 소식이 들렸습니다. 제기에, 어제인가? 어제 나왔나? 갑자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가, 흔히 우리가 뭐 날강도라고 말하는 그 호날두 선수가 이번에, 맨유에서 알라스르라는 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프로페셔널 리그 1부 리그 축구팀인데요. 거기로 이적했다는 소식이 공식 오피셜로 떴어요. 메디컬 테스트가 이미 끝났고, 어떻게 됐길래 호날두가 거기까지 가게 됐는지. 제가 뭐 축구 팬 입장에서는 뭐 그 과정을 하나하나 지켜봤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솔직히 호날두 선수에 대해서 뭐 늘 찾아보고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호날두 선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알라스로 가게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축구 팬이 아닌 분들은 뭐 워낙 호날두 선수가 유명한 인사기 때문에 유명 인사 셀레브리이기 때문에 지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호날두가 사우디로가 갑자기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도 놀랐어요. 저도 갑자기 그 순간 이렇게 진짜 갈 줄 몰랐어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얼마나 축구 팬이 아니신 분은 당황했을 거예요. 갑자기 사우디로 간다고 하니까 사우디에 돈이 많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하나하나씩 보면은 일단 뭐 이적 사과가 있었어요. 이적 사과가 있었는데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이제 맨유의 테나 감독, 테나 감독님 이분이 맨유 감독이에요. 혹시나 뭐 축구를 모르시는 분들이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분이 맨유 감독인데 테나 감독님이 어 이제 호날두 선수를 원래는 유벤투스에 있었는데 저번에 맨유로 이적을 했어요. 다시 친정팀으로 돌아갔고 친정팀에서 뛰었는데 한 시즌 동안 뛰었는데 문제는 맨유가 6위를 했었나? 6위? 6위를 했던 걸 아는데 6위를 하면요 이게 1위부터 4위까지는 챔피언스 리그 뭐 이거는 여러 다른 나라 리그 사정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높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1위부터 4위는 보통 뭐 예외 상황도 있긴 하지만 1위부터 4위는 챔피언스 리그 제일 높은 리그에 가고요. 그 아래에는 뭐 5위부터 뭐 6위까지는 유로파, 7위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컨퍼런스 리그가 이제 제일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낮은 리그예요. 그래서 유럽 이렇게 클럽 대항전에 진출할 수 있는 권한을 보통이면 이렇게 1위부터 7위까지 딸 수 있는데요. 맨유가 6위를 했어가지고 유로파 리그에 진출했어요. 그러면서 호날두 입장에서는 유로파 리그에 진출한 맨유를 보고 본인은 좀 더 이제 도전하고 싶은 입장이죠. 도전이라고 이렇게 좀 좋게 포장할 수 있는데 호날두 선수가 지금 챔피언스 리그에서 득점이 1위예요 현재. 챔피언스 리그 최다골 226골이었나? 이게 외우고 있는 게 신기한데 맞을지 모르겠네요. 최근에 더 추가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더 기록하고 싶어서 맨유가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길 바랬어요. 근데 결론 유로파 리그 한 단계 낮은 리그에 진출해가지고 호날두 입장에서는 나 이제 이적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한 거죠. 이제 완전히 팀을 두고 이렇게 깡패처럼 협박을 해가지고 팀 입장에서는 갑자기 주축 선수가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나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호날두 선수가 여러 팀한테 역제안을 했어요. 맨유에서 난 나가고 싶다 하면서 제발 나를 영입해달라. 되게 이게 재밌는데 영입해달라면서 역제안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죠. 사실 역제안한다는 것 자체가 흔하지 않은데 역제안을 했고요. 호날두 정도 이름값 하면은 솔직히 나
축구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관심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메시랑 호날두는 다 알잖아요. 네, 그만큼 유명인사, 네, 셀러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호날두가 오히려 역제는 한다? 반대로 말하자면은 이적 제한 온 팀이 없다는 거죠. 왜 이적 제한이 안 왔냐면은 이제 팀에 온 지 한 시즌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또 나간다고 하니까 다른 팀 입장에서는 우리 팀에 와서도 또 이렇게 성적이 안 좋으면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팀의 그 호흡 분위기를 망친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호날두 선수 영입을 많이 꺼려했어요. 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찌라시들이 돌고 있었는데 역제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팀들이 오히려 그 역제안을 거부했어요. 호날두 선수가 뭐 PSG 뭐 본인 친정팀인 이제 스포르팅이나 뭐 여러 가지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네, 그런 팀들한테 전부 제안을 돌렸는데 정말 한 팀도 안 왔어요. 호날두를 영입하겠다라는 사람이 안 왔고요. 호날두가 네, 이제 만으로 이제 37살이 된 만큼 이제 거의 이제 선수 은퇴할 때예요. 솔직히 이 나이까지 이렇게 국가대표를 뛰는 것 자체가 정말 신기한데 대단한 거죠. 네, 사실은 대단한 건 맞는데 호날두가 이번 것 때문에 제 개인적인 좀 생각을 네, 넣어보자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호날두 선수가 좀 욕심이 좀 과한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챔피언스 리그라는 게 워낙 명예가 있는 대회고 거기서 좀 본인이 선수 말년까지 골을 좀 더 많이 넣고 싶다라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한 시즌 만에 이렇게 팀에 이적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다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안 좋게 비치거든요. 그동안 쌓아왔던 또 호날두 선수의 그 이미지, 네, 그 여론 플레이, 그게 진짜 그 전부터도 네, 뭐 우리나라에서 이미 무너졌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무너졌던 그게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다 무너지는 네, 그런 사례가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많은 팀들이 전부 역제안을 거절하면서 결국에 호날두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이제 공식적인 이적 제의는 이제 아릴랄, 네, 아릴랄이 이제 좀 나중에 이제 이적하게 된 알 나스르랑 이렇게 같은 리그에 속한 팀이에요. 아릴랄, 장현수 선수가 있는 팀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왔는데 거절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왔는데, 자, 겨울에 더 거세졌어요. 네, 이제 자유계약으로 뭐 나가느니 뭐 이런 얘기가 돌고 있었고, 결국에 마지막에 이제 월드컵 나갔죠. 이번에 우리나라랑 포르투갈이랑 같은 조 H조에 있었죠. 거기서 호날두가 이렇게 또 우리나라를 3차전에서 진짜 16강에 못 올라갈 뻔했는데 네, 또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모습이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네, 호날두 선수의 필살 네, 어시스트랑 그리고 골문 앞에서 헤딩으로 걷어내는 네, 그 장면을 되게 인상 깊게 봤고요. 또 뭐하면 또 옵사이드 걸려가지고 네, 공격 찬스를 날리는 네, 우리 입장에선 정말 네, 진짜 스파이 엑스맨 같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 호날두는 주목을 받게 됐고 16강에도 네, 벤치에 네, 앉게 됐죠. 8강전에서도 네, 벤치에서 시작했지만 후반 막판에 교체 투입됐습니다. 근데 오히려 교체 투입됐는데 이제 크로아티아랑 경기였죠. 8강이. 그랬는데 아니 크로아티아랜다. 뭔 소리. 모로코죠. 네, 모로코한테 1대0으로 지면서 네, 이변의 희생양이 됐고 결국에 호날두 선수의 그 엄청난 골 결정력과 함께 결국에 짐을 싸게 됐고 월드컵에서도 이렇다 할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네. 5경기 한 골이었고 그마저도 이제 페널티킥이었어요. 그래서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면서 결국에 확실히 노세화가 많이 진행됐다는 게 증명됐고 오히려 호날두 선수가 이렇게 망하는 동안 메시 선수는 네, 본인 통산 첫 월드컵 우승까지 하면서 완벽한 한 시즌을 보내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발롱도르 후보까지 이제 거의 1위 자리까지 오르게 됐고 거기 이제
고우트라고 불리는 이제 그 대단한 선수들을 뽑는 그 자리 순위에서 메시가 최정상에 올라가게 되는 또 그런 계기까지 마련하게 되면서 메시는 이번 시즌 이렇게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데 오히려 호날두는 이렇게 우하향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호날두 선수는 일단 월드컵 도중에 결국 맨유랑 여러 가지 분쟁이 월드컵 내에서도 사실 여러 얘기가 잡음들이 있었어요. 뭐 팀 내에 녹아들지 못하느니 뭐 맨유를 뭐 공개적으로 비판했느니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 호날두 선수가 자유 계약으로 맨유에서 나오게 됐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팀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긴 했는데 결국에 마지막까지 보면은 챔피언스 리그 팀에서 역제안을 했어요. 호날두 선수가 어떻게든 챔피언스 리그 팀에 가기 위해서 역제안했는데 결국에 소식이 없었고 23일 날 호날두가 사우디 리야드 공항이죠. 거기 도착해가지고 알 나스르 고위층과 이렇게 회담을 하는 모습이 전해지면서 이제 거의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확정이죠. 알 나스르랑 이적이 유력하다라는 게 나왔고 27일 날 메디컬 테스트 이후로 31일 날 또 연말에 딱 맞춰서 그리고 맞춰서 한 게 좀 의심이 될 정도로 12월 31일 2022년 마지막 날에 알 나스르랑 계약한다는 그 오피셜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내년이 아닌데 내년이죠. 내년이라기보다는 다음 시즌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 이게? 사우디가 춘추제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이라기보다는 내년이라고 많이 하는 게 맞겠네요. 내년 이제 리그 후반기에 나와 있는데 또 김승규 골키퍼랑 13라운드에서는 출전할 수 있다면은 이렇게 맞붙을 수 있고요. 김승규 골키퍼는 지금 알 샤바브에서 뛰고 있죠. 그리고 알 나스르가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알 나스르가 현재 구강컵 8강전에 이제 진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승을 하게 되면은 구강컵이 우리나라 뭐 FA컵 같은 거예요. 다음 시즌에 23, 24 시즌에 이제 호날두 선수를 아침에서 또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고요. 호날두 선수가 지금 현재 40살까지 현재 공식적으로 2년 반이기 때문에 계약해 놓은 상태고 일단 호날두 선수가 들어오면서 연봉이 2억 유로라고 합니다. 우리 돈 하나로는 이제 2,736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양의 금액들이 호날두 선수가 받게 되고요. 그리고 호날두 선수 이제 등번호를 7번을 주기 위해서 7번 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뭐 손흥민 선수죠. 흥민son이 있는데 호날두 선수가 어떻게든 7번을 받기 위해서 원래 뛰던 이 자롤리딘 마사리포프 선수 이 선수가요. 그 선수가 맞아요. 아시안 게임 때 이제 연장전에 퇴장당했던 그 선수. 그 선수가 맞는데 그 선수가 지금 알 나스르에서 후보 선수를 뛰고 있어요. 이 선수의 등번호는 77번으로 바꾸고 호날두 선수한테 7번을 줬습니다. 그 정도로 호날두 선수 영입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호날두 선수 영입은 단지 선수로 뛰는 모습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사우디가 지금 현재 계획이 지금 몇 개년 계획을 약간 최근 몇 년 동안 좀 소란스러울 거예요. 대회를 여러 개를 지금 유치하면서 동계 아시안 게임도 지금 리야드에서 또 사우디 리야드에서 개최한다는 얘기가 있고 또 아시안컵 같은 경우도 지금 사우디가 좀 논란이 있었죠. 그 상황에서 뭐 중동 국가가 연속으로 3번 이렇게 해가지고 논란이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사우디가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사우디가 좀 독점하는 듯한 국제 대회를 그런 양상을 좀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이번에는 2030년에는 월드컵까지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웃기긴 한데 그래서 사우디가 이제 이렇게 홍보대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호날두 선수를 돈 주고 샀다.
알라스가 뭐 사실 국왕 소유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어요. 네. 그런 말이 돌 정도로 네, 사실 호날두 선수를 홍보대사로 쓰겠다. 이제 40살 이후로 은퇴한 다음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호날두 선수는 뭐 사실 앞서 얘기한 대로 뭐 챔스 그런 것도 많이 받지만 사실 본인이 연봉을 깎고 뭐 챔스 이렇게 팀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도 충분히 호날두 선수가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뛸 수 있었지만 이래 이견이 생겼던 이유가 호날두 선수가 본인이 지금 받고 있던 연봉이 맨유의 그 조항이 있었대요. 맨유가 이제 챔피언스 리그 진출하지 못하면은 주급이 삭감되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 조항 때문에 주급이 9억에서 7억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네, 그 상황에서 불만이 생겨서 결국에 연봉을 더 받기 위해서 사실 이적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욕심이 과했던 거죠.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연봉도 많이 주고 챔피언스 리그도 가고. 근데 이걸 지금 39살, 만 37살이죠. 네, 만 37살 때 이런 욕심을 보였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세 마리 토끼인가 두 마리 토끼인가 잡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결국에 한 마리만 잡았습니다. 네, 돈 받기 못 잡았고요. 자, 그래서 결국 알라스로 공식적으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호날두 선수가 알라스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선수도 영향을 끼치게 됐는데 김진 선수가 현재 알라스를 이적을 했고 결국에 김진 선수가 현재 공식적으로는 지금 임대 신분으로 지금 전북 현대 소속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언젠가는 복귀를 해야 돼요. 계약 해지하든 뭐 그런 거는 뭐 김진우 선수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지만 지금 현재 임대 신분이기 때문에 원소속 팀은 알라스르예요. 김진우 선수가. 근데 지금 호날두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현재 외국인 쿼터 자리가 알라스르가 꽉 찼어요. 네. 전부 꽉 찬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진우 선수 거취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날두 선수의 그 알라스르 이적이 또 우리나라까지 네, 정말 호날두 얘기하니까 기분이 좀 거시기하네요. 네.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는 모습이 나오게 됐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좋든 싫든 간에 호날두 선수가 워낙에 뭐 이제 축구에 한 획을 썼다. 뭐 펠레, 뭐 마라도나처럼 축구에 한 획을 썼다. 뭐 그 정도까지는 될지는 뭐 이견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사람마다 그렇지만 호날두 선수가 세계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은 역시나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대단한 역사를 지금까지 써왔고 확실히 A매치도 지금 호날두 선수가 현재 전 세계 1위죠. 아, 전 세계 1위인가? 네, 맞네요. 네. 전 세계 1위가 맞아요. 현재 기준으로 1900입니다. 196경기 118골 A매치 최다골 최다득점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역사적인 선수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워낙에 대단한 슈퍼 선수이기 때문에 호날두 선수를 상대로 사실 포르투갈의 뭐 대단한 선수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선수고 물론 저는 호날두 선수를 그 노쇼 이후로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대신에 저는 현재 메가시라고 응원하면서 메시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앞으로 사우디에서 행복한 축구를 하시기 바라고요. 돈 많이 버시고 행복하게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소원을 이루게 됐네요. 아주 잘하면 또 아츰에서 또 K리그 팀을 결승전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제 아츰도 제가 얘기는 안 드렸지만 개편한다고 합니다. 아츰도 유럽처럼 이렇게 맨 위 단계 리그 24팀 참가하고요. 그 아래 32팀 약간 이건 유로파 같은 느낌이죠.
맨 위에 이제 AFC 챔피언스 리그, 그 아래 AFC 컵, 그리고 그 아래 AFC 컵 하위 대회를 하나 더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비슷하게 운영할 생각이고요. 그럼 지금보다 좀 더 많은 구단들이 이렇게 국제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겠죠. 반대로 말하자면은 유럽처럼 우리나라 선수들이 클럽들이 지금까지는 4팀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4팀에서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도미노 현상처럼 줄줄이 이어서 연결해 보면은 마지막에는 결국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지? 도미노 현상처럼 쭉쭉쭉 이어가가지고 마지막 K리그 1 참가팀이 현재 12팀이죠. 여기서 더 늘릴 수 있는 거죠. 왜냐면요, 이제 유럽 대항전이나 아시아 클럽 대항전에 진출한 팀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참가팀을 늘려서 밸런스를 맞출 수도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AFC 지금 클럽 이렇게 축구 대회들이 많이 개편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 쿼터도 갑자기 팍 늘어났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다음 시즌부터는 이렇게 5+1로 이렇게 바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또 다시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그 다음 시즌부터는 그 AFC 그 외국인 쿼터를 완전히 없애버린다. 충격적인 내용인데 유럽에서는 사실 이미 시행 중이긴 하지만 과연 이러면은 국가 경쟁력이 어떻게 자국 선수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오히려 자국 선수들이 너무 해외로 이적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반대로 말하자면 빈익빈 부익부죠. 부자인 구단들은 돈으로 더 좋은 선수를 사가지고 더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제 돈이 없는 구단들은 오히려 선수들을 더 사지 못하는 그런 가능성도 생겨요. 잘못하면 쿼터가 해제된다는 게 마냥 좋은 것만 아닌 게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다양한 경우의 수랑 좀 더 다양한 축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좋지만 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 선수들을 다른 나라에 뺏길 수도 있는 거죠, 쉽게. 그래서 이건 아주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쇠국이라는 게 이렇게 틀어 막는다는 게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없어요. 이렇게 계속 개방적으로 안 나가고 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잠근다는 게 사실 원활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맞는 거죠,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여러 제끼면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축구가 좀 더 발전하는 겁니다. 더 재밌어지고 축구라는 게 사실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스포츠지만 지금 대선은 점점 상업화가 되고 있죠. 상업화가 되면서 돈을 좀 더 이윤을 많이 추구하려는 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축구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철학적인 얘기인데 본질적으로 사실 이윤을 좀 더 추구하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이 먹을까? 그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축구를 이렇게 점점 상업화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참가 클럽들을 더 늘려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외국인 쿼터들을 더 열어놔야 되겠고 좀 더 많은 가능성을 하는 게 오히려 흥행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장기적 플랜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서 그 속에서 오히려 1대1로 이렇게 다른 나라 유망주들과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 선수들이 좀 더 많이 성장할 수도 있죠. 사실 이런 경쟁이라는 것 자체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일방적으로 밀려가지고 떨어지는 경우에는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경쟁 속에서 그 선수를 이기고 올라서면서 좀 더 한 단계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개방하는 것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좋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 해외로 유출된다고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나라보다 연봉 많이 안 주고
하위 리그에 있는 선수들이 반대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좀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그 전보다 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거에는. 그리고 생각이 들고 언젠간 이렇게 사실 열어 제낄 거면 이미 변화의 흐름이 시작이 됐고 우리도 K리그가 그거에 맞춰서 네, 조금씩 한 단계씩 변화해 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너무 좀 급진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갑자기 하는 순간에 이렇게 쿼터를 다 해제해 버린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닌데 K리그가 일단 서서히 그 변화의 흐름에 적응해 나가는 쪽으로 나아갔으면 저는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호날두 얘기까지 하다가 아침 얘기로 넘어왔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네, 호날두 선수의 어 뭐라고 얘기해야지? 호날두 선수 별로 응원하는 입장도 아니긴 하지만 혹시나 네, 호날두 선수 그래도 난 응원하신다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네, 호날두 선수 꼭 사우디에서 평안하게 네, 사시길 바라고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빠이.